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430명 성덕 5년 광주 목사 신보안의 사인 신문 도중 용의자 오한이 옥중에서 자결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근시한 신하에게 이르기를 감찰 이 안상이 광주 목사 신보안의 사인을 신문하니 보안의 반인 오한이 말하기를 아중에 있다가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가보니 고을 사람 노흥준이 보안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하였다. 또 그 자세한 사연을 물으니 오한이 숨기고 대답하지 않기에 3번이나 형장을 쳐서 신문을 하여도 역시 고백하지 않았다. 다시 장은 치지 않고 물으니 말하기를 흥준이 때려서 죽였습니다 고만 하므로 드디어 오한을 하옥시켜 두었는데 오한이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만 것이다. 고을원이 피살당한 것은 고을 사람 다 같이 정오할 일이지만 오한이 갑자기 목을 메어 죽었으니 의심스러운 일이다. 헌사에서는 벌써 공문을 보내어 다시 추문하도록 하였지만 또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군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반드시 형조의 난간을 보내야 될 일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승직 등이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감찰을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상소하기를 송육전에는 명나라에 가는 사신의 행차는 금방 하는 조건이 지극히 엄밀한데도 혹시라도 법을 이탈하는 간악한 범죄가 있지나 않을까 하여 반드시 감찰을 보내어 건물을 수검하고 또 데리고 가는 노예들의 얼굴 생김새까지 살펴서 그 주인을 조사하여 외람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서 헌단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염치를 소중히 여기는 도리가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찰을 보내지 않고 감사에게 맡기게 되니 성법에 패하여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법을 범하는 무리들이 두려움 없이 되었습니다. 지방간이 수금하게 된 이유로 잡힌 사람은 타각부 김신 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김신은 복종도 없이 지극히 미미한 사람인데도 그가 가진 물건이 오히려 이 정도였으니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전하께서는 신등의 청을 들어주시와 감찰을 보내도록 명하시어 정조사가 강을 건널 즈음에 가지고 오는 물건을 수금하여 만약 범한 바가 있으면 한결같이 정한 법에 따라 처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고 또 앞으로 갈 때마다 반드시 감찰을 보내어 엄하게 규찰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육조 참의 등의 당상관으로 전함을 지낸 이의 점구를 아들 등이 대신하게 하기를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육조 참의 대은 첨지도령 지편전 부제학 삼군 첨총재 등의 당상관은 이미 전함을 지낸 이는 봄가을에 의갑을 전고하여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이 대신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강도전 귀생 등의 참형을 아뢰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보낸 종금 등 24명이 조반에 따라 들어오다 조참을 받았다. 일본 국왕이 보낸 종금 도성 등 24명이 조반에 따라 들어온 임금이 종금과 도성을 전 안에서 불러보았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청도 영산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국면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승직 등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 자를 중의위에 기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대산 이승직 등이 상소하기를 이제 속육전을 상고하오니 각 훔의 천첩에게서 난 아들은 결혼을 각기 그 동료에게만 하고 양반의 가문에 범하여 혼인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귀천을 분변하고 명분을 정하여 뒤세상의 족속이 서로 섞일 것을 염려한 깊은 뜻입니다. 이제 공신의 천첩에게서 난 사람을 명하여 중의위에 붙이게 하신 것은 곧 전하께서 공신에게 보답하여 끊어진 대를 계승케 하시는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기자 이후로 낮은 사람으로서 높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천한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함으로써 국속을 유지하고 강상을 정돈하여 예의 나라라고 일컬었게 된 것은 그 족속을 분별을 엄하게 한 때문입니다. 하물며 중의위의 자제는 나라와 더불어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하고 임금의 곁에 가까이 모시는 것이오니 천첩의 자식으로는 감히 감당할 바가 못됩니다. 만약 이 무리들을 중의위에 붙여 의관 자제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나란히 조정의 바늘에 벌려 있게 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족속이 서로 섞이고 존비가 문란해져서 후에 해도 어쩔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니 전하께서는 이 말을 굽어 살피시와 내린 명령을 도로 거두어서 족속의 분변을 엄하게 하여 신민의 기대에 맞게 하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신포시 등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자를 중의위에 기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조사관 신포시 등이 상소하기를 공신의 적서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천첩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중의위에 붙이게 하였사오니 진실로 전하께서 공신을 중하게 여기시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하오나 역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하여지고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베풀어 있으니 귀하고 천한 것이 자리를 잡았다 하였으니 적처와 천첩, 양민과 천인의 귀하고 천한 구분은 진실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첩의 아들도 적자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는 것일진데 하물며 사천의 자식들이야 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류의 패단이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전하께서는 공신의 사천이 낳은 아들도 육전에 기재된 대로 품을 제한하시어 존비의 분수를 엄하게 하시기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정초, 홍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초로 우군 총재로 홍희를, 조하군 동지 총재로 박규를, 우군 동지 총재로 김익정을, 예조 참판으로 이징석을 우군 총재로 삼았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6월 1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변계손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자를 중의위에 귀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의사관 변계손이 아뢰기를 공신의 사천이 낳은 아들은 중의위에 붙이지 말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세워놓은 규정은 없으나 이 법은 이미 태종 때 정하여졌으며 더구나 공천의 소생자식은 이미 중의위의 바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사천과 공천에 무슨 분간이 있겠느냐. 중의란 조부와 아버지의 공로로 그 후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그 자손이 된 사람은 공천이나 사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중의위에 붙이는 것이 옳다 하니 개손이 아뢰기를 만약 사천이 그 주인과 함께 같은 곳에 입직하게 될 경우 실로 불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품을 사천이 낳은 아들은 오품에 하나의 관직을 주는 것은 이미 작정된 법전이 있으니 비록 같이 중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관직을 받는 것은 일반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4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받고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4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4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농사 직스를 여러 도의 감사와 서울의 시직, 산직, 입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다. 여러 도의 감사와 주군부 현과 서울 안의 시직, 산직, 입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왕정의 근본이므로 내가 매양 농사의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4일 을이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기천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의흥, 비안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로서 재임되어 온 박규에게 황해도의 작년 농사에 대해 묻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총재 박규에게 이르기를 황해도의 작년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 오고 변 나는 것이 때를 어긴 데다가 한창 결실할 즈음에 거센 바람에 해를 입어서 벼가 매우 여물지 않사와 도내의 노는 10분의 1밖에 안 되었고 밭은 더욱 결실하지 못했으므로 금년 봄의 백성의 생계는 매우 어려울 것이옵니다. 반드시 의창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옵니다 하였다. 이때 박규는 황해도 감사로서 채임되어 온 것이었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승직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자를 충의위에 기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대사은 이승직이 상소하기를 요사이 공신의 천첩의 소생 아들로 충의위에 붙이기를 허락하심으로 신등이 어명을 듣고 놀라서 소를 갖추어 아뢰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기에 친히 사유를 아뢰었사옵더니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태종께서 명령이 계셨고 대신이 이미 정한 것이라 말한 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하시니 신등은 어명을 바쳤고 두렵고 떨리어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속전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영락 12년 정월 1월 정부에서 수교한 바에는 이품 이상의 관원은 그들 비첩의 아들은 영구히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오품까지 하나여 관직을 받게 하되 비록 큰 공이 있더라도 전백과 전지로 상을 주되 그 제한한 품에 지나지는 못한다고 하였사옵고 영락 13년 6월 1일에 육조에서 동의하여 수교한 바에는 각 품의 서을 자손은 현관은 임명하지 못하게 하여 적처와 첩의 차등을 분별하게 하였사오며 영락 13년 4월 1일 의정부와 육조에서 동의하여 수교한 바에는 일품 이하 각 품의 천첩의 소생인 자녀는 혼인할 적에 각기 그 동류끼리 혼인하고 양반의 가문에는 범하여 혼인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 일이 생기려 할 때와 퍼지려 할 시초에 방비하는 그 뜻은 지극히 깊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신등이 생각하옵기는 천첩의 자식들을 충의위에 붙이는 것은 비록 태종께서 의명이 계셨다고 하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태종이 완성하지 못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공신으로서 후사가 없는 사람에게 그 뒤가 끊어지는 것을 이어주게 하고자 한다고 하셨사오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품 이상의 천첩이 낳은 아들에게는 품급을 한정하여 관직을 받게 하였사오니 꼭 충의위에 붙여야만 끊어지는 후사를 이어주는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르시기를 충의위는 대검과 육조에게 비할 바는 아니다 하셨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충의위에 붙인 자제는 고문이 있고 어진 덕이 있는 신하들의 후손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여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에 드나들면서 그들에 대한 의존과 존망이
촉망이 가볍지 않사오니 내금이 군사들과 같이 오로지 제에만 숭상하고 세계를 분별하지 않는 유아는 다릅니다. 신등은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존비의 구분과 상하의 등급은 하늘이 세워지고 땅이 설치된 것과 같아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낮은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게 하고 천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위와 아래의 지위가 바뀌어서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한데 우리 국가에서 족속을 엄하게 가리고 귀천을 분별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을 모두 중의위에 참여케 하여 함께 통현의 반열에 아울러 구별이 없게 한다면 분수에 지나는 지위의 참람이 의망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여 앞으로는 본상전과 화근의 실마리를 만들어 모함하려는 자도 있을 것이요 또 서로 혼인하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니 명분을 바로잡아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바로잡아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뜻에 아주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한심한 일이오니 전하께서는 오로지 전번 상소에서 아람대로 이미 내리신 어명을 도로 거두시오 족속의 분변을 밝히시고 명분의 엄정함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8일 기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8일 기축 두번째 기사 신포시 등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자를 중의위에 기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좌사간 신포시 등이 상소하기를 존비와 기천은 명백히 차례가 있으므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이 낳은 자식들을 전부 중의위에 붙이게 한다면 사천이 본주인보다 위에 올라가고 본주인이 도리어 사천의 아래에 있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신발에다가 갓을 씌우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인도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군자와 소인은 위험이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그네들과 열을 같이하여 차등 없고 서로 섞여서 구별이 없게 된다면 다른 적자들이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훈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좋은 뜻으로 도리어 공신의 후손을 가볍게 여기심이 되오니 실로 섭섭합니다. 전하께서 전번 상소의 아랫말을 구보 채택하사 빨리 어명을 도로 거두시어 여럿이 바라옵던 말을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첫번째 기사 이승직 양계원에게 대관들이 요즘 상소하는 말은 고집에 불과하다고 말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사한 이승직과 정은 이 양계원에게 일러 말하기를 요즘 대관들이 상소하여 청하는 말은 내 생각에는 고집이라 여겨진다. 가보년부터 이 품의 천첩 아들은 영구히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품계를 제한하여 관직을 받게 하였고 또 태종 때부터 공신과 공천 소생 아들은 이미 중의위에 붙였는데 유독 사천의 소생 아들에게만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또 공천이 사천이 되기도 하고 사천이 공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공천과 사천이 무엇이 다르냐. 평민이 선인한테 장가들어 낳은 자식도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는데 하물며 공신으로서 후사가 없어 제사가 끊어지려 할 때에 더 말했어. 무엇하겠느냐. 다행히 천첩의 아들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중의위에 붙여서 그를 공신의 후사로 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대가는 이 뜻을 살피지는 않고 다만 오늘 이 법을 새로 세우려 한다고만 하는구나 하니 승직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공천의 소생아들을 중의위에 속속시켰던 줄은 몰랐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경등이 만약 이런 사람들을 중의위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먼저 한텀 수직한다는 법부터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유독 이것만을 바로잡으려더니 과연 끝만 보는 것이로다.
또 간언에서 상소하기를 상전이 도리어 사천보다 아래에 있게 되므로 옳지 않다고 하니 이것은 관작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미 풍계를 제한하여 관직을 받는 법이 있으므로 본주인이라도 만약 관질이 낮으면 반드시 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관작으로 논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도리어 아들보다 아래에 있게 될 수 있으니 본주인이 사천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 관위에 있는 까닭일 뿐이다 하였다. 멋있어.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양산 김해 기장 동래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각도의 절제사로 참의 대언 등 당상관으로서 이미 전직을 지낸 사람을 배정할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하기를 과거에는 각 관사의 제조와 각 위의 절제사와 도성이 각 폐의 절제사는 모두 2품 이상과 현행 첨총제 이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만 지금 각도의 감사, 절제사, 채채사는 모두 경관으로 겸직하게 되므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있을 자리에 모자라게 되오니 전함의 참의 대언, 첨지돈령, 첨총제 등 당상관으로서 이미 전직을 지낸 사람 모두 절제사에 배정하여 임용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의뢰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세한 조건에 대해 아래다. 예조에서 의뢰 봉상판관 박연이 상소한 조건을 아래였다. 박연이 말하기를 종묘의 음악은 이 앞서는 당상과 당하에서 모두 무역국만을 사용하니 양은 있어도 음은 없습니다. 옛날 제도에 의하여 아래에서는 무역을 연주하고 위에서는 협종을 노래하였습니다. 협종과 무역은 묘와 술로서 음과 양이 합하는 것으로서 선왕이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제양하는 음악인 것입니다. 사직의 음악은 이보다 먼저 당상과 당하에서 모두 대주국만을 사용하였으니 역시 순수한 양뿐이었습니다. 옛날 제도에 의하면 아래에서는 대주를 연주하고 위에서는 음종을 노래하였습니다. 대주와 음종은 곧 인과 해로서 음과 양이 합한 것으로서 선왕이 지기에게 제사하는 음악인 것입니다. 석전의 음악은 앞서는 당상과 당하에서 모두 남녀 국만을 사용했으니 화합함이 없었습니다. 옛날 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에서는 고선을 연주하고 위에서는 남녀를 노래하였습니다. 고선과 남녀는 곧 진과 유이므로 음과 양이 합한 것으로서 옛사람이 사망에 제사 지내고 성인에게 제사 지내던 음악인 것입니다. 원단의 제사는 곧 환구이니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예입니다. 제후는 상시로 제사 지내는 법이 없사온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적부터 이를 행하여 싸우니 예가 아니었sap고 또 그때 쓰는 음악도 당상과 당하에서 모두 대주국만을 사용하여 싸우니 전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락 병신년 무렵에 문정공 조용이 예조 판사가 되어 이를 아뢰고 개정하여 예사는 기우제로 바꾸고 노래는 운한 편을 사용하되 음악은 아래에서 황종을 연주하고 위에서는 대리를 노래하여 주나라의 육합 제도를 회복하였습니다. 황종과 대리는 곧 자와 축이므로 음과 양이 합한 것으로서 선왕이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악인 것입니다. 이는 그 율려가 소리를 합하는 법은 이미 그 당시에 쓰임이 보아 원단의식이 나타나 있으나 다만 다른 제사의 음악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유감된 일입니다. 이제 신이 음명을 받자 모두 다 개정한 것은 진실로 아무런 증언도 없이 감히 같은 역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농과 선잠의 음악은 앞서는 당상과 당하에서 모두 대주궁을 사용하였사오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옛 제도를 써서 아래에서는 고선을 연주하고 위에서는 남녀를 노래하여 석전의 악과 같이 했사옵니다. 이는 곧 진과 유의 합으로서 옛사람이 성현에게 제사 지내던 음악인 것입니다. 풍운레위의 음악은 모두 대려궁을 사용했사온데 이는 순수한 음뿐이었사온즉 천신에게 제사하면서 순수히 음류를 사용하는 것은 더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 옛 제도에 의하여 아래에서는 황종을 연주하고 위에서는 대려를 노래하여 원단의 음악과 같이 했사옵니다. 이는 곧 자와 축의 합한 것으로서 선왕이 천신에게만 제사 지내는 음악인 것입니다. 산천의 음악은 유빈을 연주하고 함종을 노래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무예제 주연의 의식을 의거하여 풍운레우와 단을 같이 하여 제사 지내기 때문에 천신에게만 제사하는 황정 대려의 궁만 사용하게 되니 두 편을 다 같이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음악은 앞서는 당상과 당하에서 다같이 대주궁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완전한 잘못입니다. 옛 제도에 찾아보아도 역시 어떤 유를 사용했다는 글귀는 없사오나 이는 여섯 위의 신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 통고와 원령과 공자가어 등 글을 찾아보면 구망, 욕수, 현명은 소호씨의 아들이요 충융은 전욱씨의 아들이요 후토는 공공씨의 아들인 구룡이며 후식은 주나라의 시조이오니 이 여섯 분은 살아서는 상공이 되고 죽어서는 귀한 신령이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근본을 살펴보면 상세의 성현의 신은 반드시 석정과 선농의 예를 와 같이 고선 남녀의 유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온데 다만 진양의 악현도 중에는 고는 연구를 사용한다고 하여 마치 지기의 제사와 비슷하게 하니 의심스럽습니다. 지기 제례로 한다면 반드시 대주와 응종을 유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신의 음악은 각기 그 소속된 바가 있으니 천신에게 하는 제사에는 환종궁을 사용하여 6번 변하나니 곧 주관에 이른바 그 음악이 6번 변하면 천신이 모두 내려와서 예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기에게 하는 제사에는 함종국을 사용하여 8번 변하나니 곧 주관에 이른바 그 음악이 8번 변하게 되면 지기가 모두 나와서 예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귀신에게 하는 제사에는 황종궁을 사용하여 9번 변하나니 곧 주관에 이른바 그 악이 9번 변하게 되면 사람 귀신에게 예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신의 음악은 소속되는 음류를 가리지 않고 다만 응안, 경안 등의 공명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고 또 6번, 8번, 9번 변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매양 제사의 신을 맞이할 때는 모두 황종 1궁만을 연주하여 3성으로 그치는데 어떤 때는 2성으로 그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성으로 집내의 말을 따라 그치기도 합니다. 지금 선왕의 제도에 의하여 모두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종별로 아래나이다. 종묘에서 영신하는 음악은 황종궁을 사용하여 9번 변하게 할 것이니 황종은 곧 북방 자위의 음률로서 주에 이르기를 황종은 허성 위성의 기에서 나나니 허성 위성은 종묘에 당하는 것 까닭으로 성의 유로서 이를 찾게 된다고 하였으며 진신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머리를 둔 방향이기 때문에 이 궁을 사용하여 사람 귀신을 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음악이 9번 변하는 것은 자의 수가 원래 9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 궁을 옛사람이 인궁이라 이른 것입니다. 석전, 선농, 우사와 또 이와 같으니 모두 사람 귀신에게 제양하는 까닭입니다. 사직에서 영신할 때에는 함종궁을 사용하여 8번 변하게 할 것이니 대개 함종은 곧 곤의 윗자리인 미위의 임종률인 것입니다. 주례의 주에 이르기를 임종은 곧 미 곤의 자리에서 나나니 동쪽 정성의 밖은 곧 천사이다 하였으며 진신은 말하기를 그 신이 만물을 기르는 까닭으로 이 궁을 사용하여
지기를 나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음악이 8번 변하는 것은 미의 수가 원래 8인 까닭입니다. 산천제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이 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산천이 지기에 속하는 까닭입니다. 이 궁을 옛적 사람이 지궁이라고 이끌고 함종이라고 명칭한 것은 군이 널리 합류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단의 풍운레우신을 맞이할 때에도 환종궁을 사용하여 6번 변할 것이니 환종은 곧 진방의 윗자리인 묘위에 해당한 협종률인 것입니다. 줄의 주에 이르기를 협종은 방성심성의 기에서 나나니 방성심성은 천재의 명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진신은 말하기를 제가 진방에서 나오는지라 그러므로 이 궁을 사용하여 전신을 내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음악이 6번 변하는 것은 묘의 수가 원래 6인 까닭이니 환종으로 명칭한 것은 천재가 원래 둥근 때문에 이 궁을 옛적 사람이 천궁이라고 이끌게 된 것입니다. 신을 전송하는 하는 음악은 다만 소속된 궁만 사용하되 한 번 변하고 끝이 나니 이제 아래에 열거합니다. 종묘, 선농, 선잠, 석전, 우사 등의 제사에는 다같이 황종, 일성을 사용하고 원단, 풍운레우의 제사에는 다같이 환종궁, 일성을 사용하고 사직, 산천, 성왕에는 산천은 사직과 같이 함종궁, 일성을 사용할 것이며 성왕에는 예전에는 음악을 사용했다는 글이 없으나 이제 위에 말씀한 조목들을 참작하여 다 그들대로 다르기를 청합니다. 다만 우사의 음악은 반드시 곧은 남려의 음률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였고 박연이 또 말하기를 악현의 제도는 원래 12신에서 법을 한 것이니 일신마다 편종 일가, 편견 일가를 설치하고 또 편종과 편경의 사이에는 종 하나와 경 하나를 설치하되 지위에는 편종의 소리라 하고 축위에는 대려의 소리라 하고 인위에는 대주, 묘위에는 협종, 나머지 위들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니 이것은 선왕의 제도로서 음양의 법을 취하여 세밀함이 이와 같으니 이에 증감할 수 없는 것이온데 우리나라에서는 헌과 악은 일위마다 다만 편종과 편경만을 설치하고 위에 따라 본율이 해당하는 종은 없으니 선왕이 법을 취한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를 갖추어 주조하여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옛날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이경과 박종을 12신의 위에 갖추되 궁현과 헌현에만 사용하고 삼신의 위는 골한다고 하였으니 이슬은 쫓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으며 박은이 또 말하기를 옛부터 선농의 음악은 모두 토구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노구를 사용하오니 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예운의 주에는 토구는 흙을 쌓아서 만든 북이다고 하였고 주례의 주는 두자춘이라고 말하기를 질로서 변죽을 삶고 가죽을 메어 면을 삶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진양은 예운편의 말로서 근거를 삼고 자춘의 설은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의 악기로서 토음에 속하는 것은 모두 질로서 만들었으니 훈과 부의 유가 모두 이런 것입니다. 상고의 흙을 쌓아 만든 북을 본뜰 수 없다면 아직은 자춘의 말대로 질로 변죽을 만들고 가축을 씌워 면을 삼아 상고의 토구에 대용한다고 한 이 말을 살펴서 이에 따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였고 박연이 또 말하기를 당상의 음악은 먼저 불을 칠 것이니 불한 음악은 노래를 먼저 부르는 데 소용되는 것입니다. 진양은 말하기를 당상의 음악이 시작될 때 기다리는 바는 곧 부요 방하의 음악이 시작될 때 기다리는 바는 곧 고이니 대개 당상은 문 안을 다스리는 것으로 부로서 하고 당하는 문 밖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고로서 하나니 안은 부자이요 밖은 군신으로 사람의 큰 용기라. 이것을 악이 실상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당상의 음악은 부가 없었으는 아니 되겠사온데 지금은 없사옵니다. 그 만드는 법을 상고해 보니 주례의 도슬과 진양의 글과 이무의 악보는 그 그림과 논술이 같지 않사오므로 그 중 한 가지 슬에 의하여 제조해 쓰고자 하여 이제 부의 악기 모양을 살펴보아도 체제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은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으며, 박연이 또 말하기를 주례의 춘간을 살펴보면 북치는 사람이 진고로 검주를 친다. 검주는 편종을 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주례도와 진시의 예서와 악서 중에는 형고의 형상을 그리고 말하기를 형고는 곧 진고이다. 그것은 악을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고라 하였으며, 그리고 매달리기 때문에 형고라 하였다고 하였으며, 진양은 인하여 말하기를 궁현은 내 모퉁이에 설치하고 헌현은 새 위에 설치한다고 하였으며, 순자는 말하기를 모든 악의 군왕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제 악의 대고는 이 북을 모방하여 만든 것인 듯하오나 그 형상과 제도는 주관의 운인의 설과는 합하지 않으며, 또 그것은 다만 하나만을 만들어서 한 모퉁이에 치우쳐 놓고 또 매달아 놓지 않으니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 갖추어 만들기를 모두 주나라 제도와 같이 하여 쓰게 하소서. 이제 헌현에 설치한 바 내고, 영고, 노고를 살펴보면 모두 소리가 나지 않으며, 지금 쓰는 대고는 송나라 사람이 산고라고 하는 것인데 그 후에 진고로서 대신하여 싸우니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진고 하나를 쓰게 하소서 하였고, 박연이 또 말하기를 질장구가 악기로 된 것은 요나라 임금 때부터 시작되어 싸운데 역대로 패하지 않았고 진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를 숭상하였어서 한갓 악현의 악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 이를 좋아하였으니 성음과 절주가 없이 어찌 세속에서 이렇게 숭상하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질장구는 그 모양의 그림과 같지 않으며 또 두드려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아니하고 다만 헌가 중에서 학렬만 갖추고 있을 뿐이므로 질장구를 만드는 장인의 유를 흘궁이라고 이르게 되니 기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 글을 잘 상고해보면 당나라 영태 초년에 사마도가 광평악을 마련하여 올렸는데 8질장구로서 황종 일운의 소리를 갖췄다고 하고, 송나라 때에는 민간에서 9개의 질 항아리를 사용하여 5성 4청의 소리를 맞추었다고 하였으니 헌가 중에 10개의 질창구의 소리를 12율로 나누어 소리를 내는 것이 역시 어려움이 없을 듯하며, 또 흙으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 중에서는 두드려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소리가 매우 맑고 조화되는 것도 있으며 소리가 높은 것도 있고 소리가 낮은 것도 있으니 대개 소리가 나고 아니 나는 것은 곧 질그릇의 잘 익고 익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며, 소리의 높고 낮은 것은 악기의 두껍고 얇음과 깊고 얕은 관계입니다. 지금 성 밖의 가까운 땅 마포 강가에 다행히 질그릇 굽는 곳이 있사오니 질그릇 잘 굽는 사람을 선택하여 인력도 공급하고 품삯도 주어서 역사를 맡기고 업률을 알고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시켜 조숙으로 왕래하면서 질그릇 만드는 것을 친히 감독하게 하되 반드시 모양이 도본과 합치하고 소리와 업률과 조화가 되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 악기가 만들어진 후에는 여러 악공이 각기 자호에 따라서 서로 쳐서 10개의 질장구 소리가 저절로 한 음악을 이룬 후에 항렬에 넣어서 여러 소리에 맞춘다면 소리와 소리가 서로 응하여 매우 조리가 있게 될 것이오니 신은 이를 한번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질라발의 악기는 예전에는 길이가 3치반이고 둘레가 5치반이라고 하였는데 진양은 말하기를 밑이 편편하고 구멍이 6개 있는 것은 물의 수이요 가운데가 비고 위가 뾰족한 것은 불의 형상이다 하였으니 질라발은 물과 불이 서로 화합하여 악기가 되었고 역시 물과 불이 서로 조화되어 소리를 이루게 되었으니 그 제작한 법이 모두 근거가 있으므로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악현에 쓰이는 바 진라발은 그 제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 치수에 맞추지 않았으며 혹은 위와 아래가 모두 뾰족하기도 하고 위와 아래가 모두 둥글기도 하여 밑이 편편하고 위가 뾰족하다는 제도에 어긋나고 또 질을 구워 만든 솜씨가 매우 거칠며 구멍을 뚫은 것도 전혀 법에 틀렸사오니 율과 성이 조협학되기를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현들의 도술에 의하여 고쳐 만들어서 쓰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제향에 쓰는 북은 외고, 영고, 노고의 세 가지가 있으니 진양은 말하기를 우레하는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내고를 쓰고 영은 땅의 덕이기 때문에 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영고를 쓰고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노고를 사용한다고 하였사오며 신이 옛사람의 헌가도를 살펴보니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내고 세트를 쓰고 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영고 세트를 쓰고 사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노고 세트를 쓴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종묘의 헌가에는 노고를 사용하되 세틀로 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꼭 옛 제도에 합당하오나 사직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영고 세트를 사용하여 할 것이온데 도리어 내고 한 틀만을 사용하고 원단 풍우레우의 제사에는 반드시 내고 세트를 사용하여야 옳을 것이온데 도리어 내고 한 틀만을 쓰게 되어서 저것과 이것이 서로 바뀌어져서 이름과 실상이 들어맞지 아니하고 또 결점이 있사오니 어찌 성조에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의 말씀에 의하여 수를 맞추어 제작하여 각기 같은 율을 진술하고 연주하게 하시기 원하옵니다. 천신에게 제사할 적에는 묘궁 환종의 음률을 사용하여 음악은 6번 변하는 것을 사용하고 북은 6면을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선천의 수의 묘가 그 육을 얻은 때문이며 지기에게 제사할 적에는 미궁 함종의 음률을 사용하여 음악은 8번 변하는 것을 사용하고 북은 8면을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선천의 수의 미가 그 8을 얻은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진양의 이설은 근거가 있는 듯합니다. 주례의 주에 정산홍의 말을 인용하여 내고가 6면이라고 한 것은 진시의 말과 같으며 또 정강성의 말을 인용하여 내고는 8면이고 영고는 6면이라 하였사온데 이는 봉상시의 설에도는 진시의 말은 상고하지 않고 다만 정강성의 말에만은 응하여 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북이 바뀌어졌사오니 진시의 말에 의하여 이를 고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헌가 3면의 편종의 자리가 9인데 구가 안에 각기 12율의 종을 매달아 합계 108개가 되어야만 본율을 갖출 수 있고 중승이 만약 사공의 맑은 소리를 겸하게 되면 틀마다 각각 4개씩을 보태어 모두 144개가 되어야만 수효가 차게 되며 합제하게 되면 이것의 갑절로 하여 모두 288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종의 원수요는 다만 286개인데 신이 이제 중국의 방향, 소관 등 음악을 가지고 음률을 교정하니 그 중에 황종에 꼭 합하는 것이 10개, 대려에 꼭 합하는 것이 11개, 협종에 합하는 것이 7개, 고선에 합하는 것이 7개, 중료에 합하는 것이 9개, 유빈에 합하는 것이 13개, 임종에 합하는 것이 19개, 이칙에 합하는 것이 14개, 남녀에 합하는 것이 21개, 무역에 합하는 것이 26개일 뿐이고 그 나머지 136개는 모두 다 음률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임용되는 수를 계산한다면 황종, 대주, 중려, 유빈, 이칙, 응종이 겨우 한 제사의 현학에 족하고 대려, 협종, 고선은 한 제사의 소용에도 모자라며 다만 임종, 남녀, 무역은 2 제사를 아울러 지낼 때라도 그 수가 족합니다. 그 갖추지 못한 틀은 제사 지내는 날에 부득이 협조되지 않는 종을 겸해 진설하여 아울러 이를
행하게 되는 터이니 영영전의 악은 율에 맞는 종이 없어 곡조를 이룰 수 없으므로 한두 틀에 교정된 것을 나누다가 전면에 설치하고 맞지 않는 것은 종묘의 뜰에 바꾸어 들여 넣었으므로 두 제사의 음악이 모두 순수하고 바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있는 수대로 종을 다 두드려 친다면 소리가 서로 섞여서 사음과 정음이 어지럽게 울리니 화협될 까닭이 전혀 없으므로 정률로만 연주하고 나머지는 모두 매달아 두기만 하고 치지는 아니하오니 이것도 또한 소신의 망령된 개교이오나 지난달의 사음과 정음이 섞여서 연주되는 데 비하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갖추어 주조하여 일대의 음악을 바로잡아 만세에 전하도록 하소서. 또 당상의 특종과 특경은 옛날 제도로는 사람 소리의 황종이 정음이온데 이제 보건대 종묘의 특종은 중묘의 소리이고 여러 제사에 쓰이는 것은 고선의 소리이오며 특경도 역시 그 음을 살펴보지도 않고 단경 한 개로서만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하게 되니 고쳐 만들게 하되 반드시 소리는 황종에 맞도록 한 후 쓰도록 하기를 원하옵니다. 시는 또 망령되이 계획하옵기를 모든 쇠로 만든 악기는 두터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게 되오니 그 소리가 낮은 것은 다시 높게 할 도리가 없지만은 소리가 높은 것은 그것을 갈아서 얇게 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바라옵건대 유기장 3-4명만 주시면 먼저 특종 한 개를 갈아 깎아서 시험한 후에 이것에 준하여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화협되지 않는 편종 136개도 또한 안쪽을 잘 깎아서 끝내 음률에 맞도록 하였으면 일은 조금 쉬워지고 제악은 거의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이라는 악기는 대로 만든데 길이가 7자여 소금 비고 밑이 터지며 그 끝에는 두 구멍이 있고 채색으로 그림을 그려서 장식을 하고 땅을 내리쳐서 소리를 내어 춤추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조에 맞추게 하는 것인데 지금 아악의 독은 대로 만든 것은 옳지만은 속을 파내지 않아서 마디마다 모두 막혔으니 속이 비고 밑이 터졌다고 하는 제도에 벗어났으며 또 두 구멍을 뚫지 않고 또 채색으로 그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땅을 내리칠 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아니하므로 본 제도에 모두 매우 어긋납니다. 바라옵건대 도설에 의하여 고쳐 만들어 쓰게 하소서. 축은 사방에 이자 사치요 속은 비고 사면을 빈틈없이 짜붙이고 가운데 한 구멍을 내어 막대기 자루가 드나들게 하고 다시 다른 구멍은 없는 것이온데 지금 아악의 축은 이미 막대기 자루가 드나들 구멍이 있는데도 또한 옆에 구멍을 뚫어서 둥글고 크기가 주먹 들어갈 만한데 도스를 상가에 보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은 없으니 모두 개정하시되 이제 위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옳사오니 반드시 따라야 하겠사오며 또한 다만 당종만은 갈아 깎지 말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였으며 또 박영리 말하기를 경석을 얻기는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진로 경을 만드는 것은 역시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소리는 건방에 속하니 입동의 소리요 흙소리는 곤방에 속하니 입추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진로서 돌을 대신하게 되니 이는 곧 팔럼의 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의 돌을 얻으니 그 소리가 매우 맑고 화평하며 단경보다 못하지 않사온 즉 이는 곧 성조의 시절에 응하에 나온 물건으로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쪼고 갈아서 크게 갖추어지기를 바라옵니다마는 이것을 갈고 다듬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오랜 시일이 걸려야만 비로소 갖추어지게 될 것이오니 그것이 갖추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전일에 쓰던 질로 만든 경을 쓰게 하소서. 이제 질경을 살펴보니 음률에 맞는 것은 드물고 또 소리가 아니 나는 것도 많고 수요도 역시 넉넉하지 못하오니 반드시 음률에 가까운 것을 골라 남겨두고 나머지는 곧 갖추어 만들게 하여 돌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생이라는 것 악기는 간방에 속한 소리인데 그 제도는 길고 짧은 여러 피리가 가지런하지 않게 한 개의 바가지 속에 꽂혀 있어 마치 봄볕에 모든 생물이 돋아나는 형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을 생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을 생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가지를
몸으로 삼은 악기이기 때문에 이를 포라고 부르게 되는 없는데 그것을 반드시 바가지로 만드는 것은 박은 덩굴로서 땅에 있는 물건으로서 간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에서 나무로 포를 대신하게 되니 제작은 비록 정교하오나 전혀 본 제도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음 중에서 나무 소리는 손방에 속하는 소리이니 입하의 음이고 포의 소리는 간방에 속하니 입춘의 음인데 나무로 박을 대신한다면 이것은 손방의 음이 되겠습니까? 간방의 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오니 본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게 하되 다만 생을 만드는 포는 쉽사리 구할 수 없사오니 직량하여 형상을 그려서 서울과 지방에 널리 구하여 가을에 이르러 갔다가 바치게 하고 이를 골라서 쓰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이제 위의 말을 살펴보시고 꼭 따라주시되 반드시 포로 만들어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박연이 또 말하기를 당상의 등가는 음률을 맞추기가 퍽 어려우니 한결같은 뜻으로서 온통 마음을 기울여 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우방 재량을 두어 좌방은 등가의 자리를 갖추도록 하고 우방은 문무의 자리를 갖추도록 하며 그들이 거관하는 법도 오로지 건무의 날수의 많고 적음에만 의거하고 가무를 잘하고 못하면 관계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악을 익히는 데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봄 초에 신등이 예조에 보고하고 위에 아래니 제학의 예에 의하여 시험을 뽑아서 전진하도록 허락하시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 무리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힘쓸 줄을 알고 다투어 진취할 마음을 먹고 있사오나 본래부터 음을 알지 못하므로 김무거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 모두가 이전으로서 거간한 사람들이라 나이 이미 때가 지났고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또 도필의 사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저것과 이곳의 일을 하게 되어 영사의 임무를 대신하니 들락날락하게 되어 한 가지 일에만 전심할 수가 없사옵고 제사 때에 임박했어야 비로소 한데 모이게 되오니 이래서는 성공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예조에서 이러한 도필 재량을 모두 본소임회로 돌려보내어 저희들의 하는 일에만 전심하게 하되 다만 주자소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신이 보건대 등가의 사람은 여러 악공의 예와는 달라 그들이 연주하는 자리는 명궁의 실과 가까우므로 더욱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좌우방을 물러나고 그 나이 젊고 총민하며 용의가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가려 뽑되 제사까지 아울러 합계 48명의 후보자까지 아울러 모두 60여 명을 뽑아 등가에만 전속시켜 드나드는 일이 없이 날마다 익혀서 먼저 통달한 사람에게 장을 인도하게 하여 이에 견주어 금슬에 있어 불교 판자를 편달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의 망령된 생각에 모든 학술은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오니 현재의 재량 외에 마땅히 양민의 자제로서 나이가 약간에 가깝고 글자도 좀 아는 사람을 뽑아 등가의 부종에 넣어서 날마다 예전에 배운 사람과 함께 읽고 노래하게 하면 뜻과 생각이 갈리지 않아서 하는 일이 반드시 전심학되고 이것이 버릇이 되어 제 습성에 배게 되면 괴롭거나 배우기 어렵다는 걱정이 없게 될 것이오며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음성이 맑기 때문에 노래하기에는 더욱 적당하오니 전하께서는 유의하시고 이를 제정하시옵소서.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모름적인 나이 어린 사람을 뽑아서 이에 차정하게 하소서. 무무의 법은 선왕이 난을 평정하신 공을 상징한 것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옵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방패를 잡은 것은 원래 옛날에 제왕이 친히 춤을 추던 제도로서 그대로 고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예기에 상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무를 하는 사람은 형조와 의금부에서 거관한 사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옥에서 친히 도끼 작도를 잡고 살육하는 사이에서 늙었으므로
그 습성과 소양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온데 하루아침에 악에 참여하여 청묘에 들어오니 행동거지가 완만하고 거칠며 얼굴 모양이 늙고 추한 것이 멸관을 쓰고 방패를 잡게 되니 아주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신이 악하게 명을 받자 온 후로부터 자제들 중에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하여 갈아 세우고 없는 것은 그대로 아직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악의 춤추는 사람을 다시는 형관을 지는 사람을 섞어 붙이지 말고 자제들 가운데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모두 다 삭제할까 하나이다. 이제 위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옳게 여기시면 재량은 이조로 하여금 그 벼슬을 자원하는 사람 중에 나이 젊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 정하게 하시고 무공도 또한 병조로 하여금 나이 젊은 사람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차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또 박연이 말하기를 일무의 자리는 옛날 현인의 도서를 참고해 보니 묘정의 가운데 있고 악현의 북쪽에는 있지 않았사온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악현의 북쪽 섬도의 남쪽에 설치하니 이미 옛날 제도를 잃었고 또 땅이 협잡하고 자리가 좁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변화를 지을 도리가 없사오니 진실로 불편합니다. 악무의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법을 상고해 보니 선유가 말하기를 표를 일무추는 위치에 세우고 춤추는 사람이 남쪽 표로부터 둘째 표를 향하면 1승이 되고 둘째 표로부터 셋째 표에 이르면 2승이 되고 셋째 표로부터 북쪽 표에 이르면 3승이 되면 이에 돌아서 남쪽으로 오되 북쪽 표로부터 둘째 표에 이르면 4승이 되고 둘째 표로부터 셋째 표에 이르면 5승이 되고 셋째 표로부터 남쪽 표에 이르면 6승이 되는데 음악도 또한 6번 변하게 된다. 그러면 천신이 모두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천신에게 제사하는 환종궁의 6번 변하는 춤인 것이다. 또 남쪽 표로부터 둘째 표에 다시 이르러 7승이 되고 둘째 표로부터 셋째 표에 이르면 8승이 되는데 음악도 또한 8번 변하여 지기가 모두 나오게 되니 이것은 지기의 제사 지내는 함종국의 8번 변하는 춤인 것이다. 또 셋째 표로부터 북쪽 표에 다시 이르면 9승이 되는데 음악도 또한 9번 변하여 사람 귀신에게 예를 올릴 수 있으니 이것은 사람 귀신에게 제향하는 황종궁의 9번 변하는 춤인 것이다 하였으니 살피건대 이 네 표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서는 절차가 곧 무무의 법입니다. 문무에 있어서는 명백한 논설이 없사온데 선유 가공은이 말하기를 무무에는 네 표가 있으니 문무도 또한 마땅히 네 표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며 진상도의 예서에는 가공은의 말이 이치로 보아 그럴 것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을해년 겨울에 친히 대제를 거행할 때 제조, 정도전, 민재, 권근, 한상경 등이 함께 서명한 문안 중에는 문무의 두 춤이 각각 네 표로 하고 서로 거리를 사보로 하여 법식을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무를 추는 위치가 악현의 북쪽 언덕 사이에 있게 되면 나아가고 물러가는 절차를 할 수 없으니 옛 제도에 의거하여 일무를 추는 것은 뜰 가운데 위치를 정하여 6번 변하고 8번 변하고 9번 변하는 절차를 다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두 가지 춤의 절차를 도설에 상고하건대 정이 1개, 두기 1개, 휘가 둘러서 모두 일무를 추는 앞에 있어서 춤추는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기를 마치 군중의 무사들이 그 기와 휘를 바라보고 앉고 쓰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절차를 삼는 것과 같이 할 것이온데 이제 두 춤의 의식은 휘가 춤추는 사람의 뒤에 있어서 춤추는 사람은 이것을 볼 방법이 없으니 악도에 의하여 고쳐서 베풀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또 두 춤이 반드시 각기 의장이 있어야만 춤을 따라 인도할 것이온데 이것은 다만 한들만 있어서 두 춤이 함께 사용하는 까닭으로 춤추는 사람은 나오고 들어감이 있는데도 의장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문무에 들어가 재량이 이를 잡고 무무에 들어가면 무공이 이를 잡게 되니 진실로 불편하오니 두 벌을 갖추어서 각기 그 춤을 인도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일무를 추는 자리는 반드시 헌현의 자리를 다시 살핀 후에 또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묻는 통구를 상고해보면 당송의 제도는 둑을 잡은 두 사람은 문무를 인도하고 정을 잡은 두 사람은 무무를 인도한다 하였사오니 옛 제도에 의하여 정과 둑을 각각 2개씩 만들어서 문무와 무무가 들어갈 때 각기 따로 앞에서 인도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였고, 또 박연이 말하기를 공인들의 제복은 옛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 반드시 정결하게 하였으며 무량의 의복에 이르는 먼 옛적의 제도는 비록 상고할 수 없사오나 위진시대 때만 해도 오히려 제악의 마음을 써서 무무는 평면에 검은 의상을 입고 또 백색 깃에 소매 있는 중이 또 붉은빛의 합폭의 바지와 짧은 옷이 있고 흑색 가죽씩 재는 곳이니라 있으며 문무는 관과 굴곡과 모양과 의복이 또